것을 좀 시간이 나면 그 대표님께서도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개발을 해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지 그런 이제 그동안의 생각을 한번 러프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예, 예. 일단 시작은 제 거 예, 프로필, 페이스북 예, 프로필, 예, 거기 가서 보셨으면 거기가 맨 위에가 그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을 거예요. 그 예, 국회에서 있었던, 예, 예, 그냥 그 작은, 예, AI 쪽 그쪽 이제 관련된 분들, 예, 그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였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 했던 게 KSNS라고 하는 거, 예,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KSNS가 뭐, 거기 단어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그, SNS가 우리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혹시, 국가대표 SNS는 없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 사설 이제 사업용으로는 있겠지만 비즈니스용은 뭐 다들 그 인정하는 그런 예, 카카오톡은 있지만 이제 뭔가 소셜한 그런 그 소셜하고 서비스적인 국가 서비스적인 그런 건 없죠. 예. 그렇죠.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쓰면 되지 않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 그 AI 쪽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 예. 소버린 AI 쪽은 그 이야기 많이 나눠 보셨죠? 예. 뭐 그거 알고 있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예. 그쪽도 그런데 대부분 이제 거기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거기에 공급할 데이터는, 충분히 갖고 있냐 내지는,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그걸 확보를 하면서 나가는 그 체계를 갖고 있냐. 이 문제가 결국은 부딪히잖아요. 예. 예. 근데, 산업이야 뭐 다른 데 쪽들 같으면 당연히 뭐 지금부터 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막판에 하는 거는 그 서비스를 받을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받을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가 않고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현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갑자기 뭐 일상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음, 어제까지는 결혼 안 했는데 근데 오늘 이제 결혼식을 뭐 주말에 했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AI는 서비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그 서비스를 결정하게 될 때까지 주는 상호 간에 주고받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안정되게 유지를 하려면 이제 SNS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현재까지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페이스북 정도? 비즈니스용이라면 그냥 링크드인 정도? 요 정도 끝이잖아요. 예. 나머지들은 SNS가 아니고 소셜 미디어 서비스고, 그리고, 요쪽만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개인들이 그나마, 자기에 대해서 얼굴이라도 걸고, 그 다음에 실명 걸고, 거주지라든가 출신지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리고 좀 더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날마다 이제 자기 관여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거기에다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하는 수준인데, 그것만이라도 그냥 갖다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이제 서비스를 한다 그럴 때 필요로 하는 정보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제가 화면 하나를 조금 뭐 별거 아니니까, 예. 예. 공유를 한번 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제가 예. 공유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에 일단 네. 뭐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KSNS라는 이러한 이제 그 일종의 개념은 네. 최근에 국회에서의 그게 공청회인가요? 그거요. 공청회라기보다는 그냥 세미나? 예.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한데 네. 어떤 세미나인지 좀 주제를 알 수 있을까요? 거기
배경에 바로 저기가 있는데 어떤 잠깐만요. 내용이고 예, 예. 어떤 목적의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내용을 다루는 건지. 원래는 작년 이게 이제 제가 11월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써져 있네. 11월. 예. 근데 원래는 제가 참여하는 데가 아닌데 그 AI 쪽 그 업계 분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뭐 그다음에 관련 기관 쪽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세미나 한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맡으신 분 한 분이 갑자기 그 일이 생겨갖고 참여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연락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그거 혹시 페이스북 띄워놓으신 건가요? 예, 지금 페이스북 예, 그 화면 떠 있잖아요. 관련 예, 관련 링크 한번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요건이요. 그 요건 링크. 아래가 요거 예, 누르면 요 아래가 이렇게 그때 기사 나갔던 거가 같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채팅에다가 따로 또 지금 넣어드릴게요. 예, 그 들어갔습니다. SNS를 보시면 됩니다. SNS. 네? SNS 링크요. 예, 요거는 그 밑에 달려 있다면서요. 예, 예. 아, SNS 예, 지금 자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좀 SNS 글 아니었어요? 예, 이 글. 요 지금 화면에 그 보고 글 계신 말고 게 그 앞에 글 SNS 화면 화면? 예. 잠깐만요. SNS 이 글이요. 이 글. 이 글 예. 링크. 이 네. 글은 그냥 제 거 요 상단에 있는 요 그 커버 이미지 있잖아요. 네. 요거 저 커버 이미지 어, 누르면 바로 나오는 그 글이에요. 예. 예, 요거 또 주소 드릴게요. 예. 그 안 그러면 또 대표님 같습니다. SNS 들어가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예. 주소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집중하는 게 그때도 데이터 센터에 그 다음에 GPU 몇 장 사냐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여기 나왔던 이제 이 내용 부분인데 한국형 소셜 미디어 예, 요 기자는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이 SNS 서비스 요게 이제 필요하다. 예, 요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내용들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요때 요거 이야기했던 이제 자료도 제가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근데 요게 골자예요. 골자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요게 만들어져야 그 활용 쪽 사용자들한테는 제일 많이 빨리 와닿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도 없거든요. 만들겠다고 덤비면 이거 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런 쪽이라 샘플로 아까 조금 이제 이건 샘플까지는 아닌데 그 노트북 LM 쓰시잖아요. 예. 근데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 스터디라고 제가 이제 그냥 만들어 놓은 노트니까 요거 갖고 샘플로 이제 이야기 제가 많이 하는데 지금 요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화상으로. 이런 스터디를 제가 일주일이면 한 10개 정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텍스트만 유튜브 쪽에서 스크립트 쪽에서 따와가지고 여기다 지금 좀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담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 이제 날렸던 게 그때 메모 저장을 했었나 모르겠네. 이거가 좀 비슷한데 요거는 그 내용은 아니네. 그냥 그 이야기를 드리면 각 개인에 대한 기본 정보 있잖아요. 그 기본 정보 중에서 그 사람의 삶의 사명, 미션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의 가치관의 그 최종 목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대화를 한 안에서 추출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자기의 그 삶의 사명은 무엇이냐고 뭐 답 못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SNS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추출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AI 경우에는. 예, 예, 예. 그러면 첫 번째가 미션, 두 번째가 이제 중장기 목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안 과제, 프로젝트 같은 그런 현안 과제들, 요 세 개가 기본이고, 프로젝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제 전문 분야, 그리고 그 관여할 수 있는 리소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과거 경험, 요런 자료들을 딱 개인마다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것들끼리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SNS는 전부 뭐냐면 각자 찾아갖고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좋아, 뭐 친구 신청, 승낙, 뭐 요런 식이잖아요. 한 명씩. 근데 이게 앞으로의 시대의 속도에 맞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 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맺었다 풀었다 뭐 이걸 하는데, 이게 그 삶에 도움이 제대로 안 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모니터링 하면서 한쪽으로는 정리를 해주고 한쪽으로는 매칭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차렸는데 요런 분야로 해갖고 중장기 목표 뭘로 세워놓고, 회사의 어떤 사명은 뭘로 삼고 해서 요즘은 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쪽에 갖고 있는 거는 뭐 공간은 뭐가 있고 설비는 뭐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직원들은 어떻게 있고, 이런 자료들을 해놓으면 사실 이걸 풀가동할 수가 없잖아요. 갖고는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막 쥐어짜가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남아도는 거를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부분이 없었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예. 것들을 계속 찾아갖고 매칭하는 그런 SNS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KSNS라는 게. 예. 예. 근데 이제 왜 굳이 K냐? 딴 나라도 그런 식이면 다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때 예를 약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래 그 개보학 종주국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그 성씨 하나도, 원래 그 강씨는 한 가지인가요? 일반적으로 하나입니다. 아, 하나입니까? 예. 근데 유씨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는 거 말고도 뒤쪽에는 이제 이 성씨가 이게 구분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학렬이라는, 이거 완전히 코드 체계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은 세 글자지만. 예, 그래가지고, 그거라든가 이런 걸 딱 봐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학력이나 뭐 이런 걸 안 따져도, 실력 다른 거 이전에 기본적인 걸, 네트워크는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네트워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사람의 혈연 관계, 뭐, 그 다음에 옛날, I love school처럼 학연 관계, 이런 것들을 쫙 추적을 해가지고, 같은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주더라도, 매칭이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권고를 쭉 해가면서 네트워크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귀찮겠죠.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을 풀어가는데. 예, 근데 사실 그 모든 국민이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하는 일정 그 비율의 인구 비율은 그 정도로 그 효율 높은 활동을 해줘야 국가가 지탱이 되잖아요. 지속 가능해지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에서 그 부분을 소화를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업무 파트너 부분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그 구분이 없어지는데, 나중에는 소비자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전부 매칭이 쉽게 되니까, 영업이라든가 판매 이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원하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공산국가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각 개인이 선택에 따라서, 누구는 소재지를 오픈하지만 누구는 소재지를 오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픈된 내용에 따라서 맞춤을 해주는, 그리고 오픈 안 하는 사람은 그거에 맞는 수준에서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건 나는 민감하고, 어떤 거는 나는 사업을 위해서 나는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실제는 재화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형성을 해내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서. 이 만들어진 사회적 자본은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엄청 피곤하잖아요. 근데 사회적 자본이 동시에 받쳐주게 되면 성공률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한번 요런 게 이제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실제는 그 요 스터디 하시는 분들끼리 제가 한번 그걸 해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 개인의 그 아까 이야기한, 저는 MV 파라라고 부르거든. 원래 MVP하고 파라 있잖아요. 우리 저기 폴더나 이런 거 분류 체계로 쓰는 거. 세컨 예, 브레인에서. 예. 예. 그거가 P가 같은 프로젝트잖아요. 예, 그래서 저기 말고 프로덕트 이야기가 아니고 MVP는 미션, 비전, 프로젝트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가지에 대해서 우선 챙기고 매칭되는 걸 찾아내면, 그러면 사실 구형 시스템 갖고도 상당 부분 효율을 낼 수 있는데 AI 같으면 놀랍게 이거를 해낼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거 지금 개발해도 아마 어느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은 저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이미 이제 포맷만 다를 뿐이고, 운영 주체나 이제 운영의 목적이 다를 뿐이지, 예. 뭐, 그냥 형태 자체를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해봤던 이제 SNS 서비스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기술은 예. 뭐, 문제가 안 되고요. 예. 근데 접근 방법만 다른 거죠. 예. 예, 그쵸. 예. 뭐,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여기 KSNS 또는,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은 따로 지금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한국형 소셜미디어든, 그냥 네. 개인적으로 쓰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서비스든,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한국형 소셜미디어인 KSNS라는 게 그냥 페이스북인데, 그걸 용도를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국가 관계망, 국가 내에서의 관심 있는 그 참여자들 간의 어떤 관계망 서비스로 국가 차원으로 뭔가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국가적으로 또는 국민들이 함께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컨셉이라고 하면, 네네. 그런 컨셉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서비스를 만드는 건 큰 일은 아닌데, 이제 요것을 제 생각에는 요것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차차 네네.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요? 뭐, 아까 뭐 많이 준비하셨던데. 원래는 이미 했던 그 데이터 가지고, 해서 나온 결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근데 제가 그때, 그 돌려가지고 시간이 약간은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온 거를 메모로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만 예, 보고 말았나 봐요. 예. 예, 예. 그 일단 시점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 11월 9일 날 이제 예. 국회에서의 여기 디지털 타임즈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세미나에서 이제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하시거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이제 12.3 사태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12.3 사태 이후에 이제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예.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소버린 AI라는 이제 컨셉으로 전 국가적인 AI 이제 붐이 지금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긴 할 건데,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소버린 AI,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서서 그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제한되는 그런 서비스인가? 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 훨씬 전에 예. 글로벌하게 AI 패권 경쟁을 시작이 된 지가 꽤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예. 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몇몇 뜻이 있는 분들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려고 국가나 국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모임에서 이제 행사에서 말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인지를 했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요. 예, 예. 그러면 그 한국형 소셜 미디어, 네네. 그러니까 한국형 SNS잖아요. 네네. KSNS. 네네. 그러면 그냥 딱 봤을 때, 네. 그냥
글로벌 기준이든 국내 서비스든 유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게 지금은 용도나 운영 방식 이런 건 일단 차지하고요. 예, 지금은 일단 없어요. 페이스북이라고 일단 봐도 되나요? 그 페이스북하고 목적이나 그런 걸 떠나세요. 아니 운영 그 방식이 보여지는 사실은 형태, 운영 방식, 개발 방식 뭐 이런 운영 거. 방식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일 쉬우니까 페이스북 갖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메타가 자기들이 예. 갖고 있는 AI 서비스를 다 퍼부은 상태의 페이스북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지는 건 뭐 페이스북의 형태로 서비스가 되더라도 예, 실제 메타가 가지고 있는 건 무수한 개인의 정보들인데 그거는 예, 이제 공개하거나 그걸 막 믹스해가 지그들이 마케팅이나 홍보적으로는 쓰겠지만 네네. 뭔가를 사업적으로는 쓰겠지만 그걸 사용자들한테 다시 공유해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차이를 내고 싶은 부분, 그 부분은 예. 뭐냐면, 사실 지금 페이스북 로그인을 한 사람한테는 개인 프로필이나 페이지 일부 이런 것들은 지금 보여지기는 하잖아요. 예, 그렇기는 예, 예. 한데,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정말 쓰잘데기 없을 정도 수준의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소가 그렇죠. 공개돼 있으면 보여지긴 보여지잖아요. 예, 무조건 들어가야죠. 밖에서. 더 근데 별나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 말고 아예 요 KSNS를 쓰면 개인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기업의 경우는 기업 홈페이지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금 이야기 드렸지만 세무서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예. 그러고 사실 그렇게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정부의 제일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예. 경우인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국가가 해주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세금 걷어가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뒤쪽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연결된 서비스들이 당연히 있고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냐? 저는 그걸 하게 되면 홈페이지는 국가가 운영을 해줘야 된다. 기본으로. 우리가 오픈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세무서에다 국가에다 낸 정보에 의해서 나는 이거 오픈할래. 그러면 그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서비스를 운영을 해주면 전 국민이 지금 낭비하고 있는 부분부터 줄이자는 거죠. 개인 홈페이지든 기업용 홈페이지든 이런 것들을 싹 그냥 있는 것들을 없애자는 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건 거저 해주자는 거죠. 근데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개인들이 지금 정보를 공개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큰 문제로 보는 게 너무나 지금 국민들이 위축이 돼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라는 그 말 하나에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내놓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정보를 국가든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쥐고는 있죠. 온갖 서비스 업체들이. 쥐고는 있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정보 가져다가 AI 학습시킬 수도 없고 그걸 갖고 서비스 만들겠다 그러면 아마 바로 벼락을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반대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근데 그러려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쓰이는 부분을 바로 그 비용을 안 들이고 바로 풀어줄 수 있는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에 들어가서 쓰는 서비스 말고 밖에서 쓸 수 있는 거, 예, 그걸 풀어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이제 손을 놓고 뭐 정부에서도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좀 공개가 됐던 게 이제 예. 얼마 전까지 됐던 이제 금융이나 의료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일반 기업들이 예치금을 넣어놓고 그걸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핀테크 산업이나 네. 의료 데이터도 조만간에 이제 더 공개가 되긴 할 건데 예. 이런 이제 개인의 금융이나 의료 데이터들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동의한 사용자들을 동의를 통해서 할 수 예. 있게끔 했던 것처럼 이제 이 SNS 데이터들도 같은 맥락에서 국회 차원
범정부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개인정보, 그러니까 예. 개인정보죠.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인데, 이게 카카오톡에도 있고, 이제 국내 서비스로만 보면요. 카카오톡에도 네. 있고, 뭐 몇몇 유사한 그 소셜 서비스처럼 유사한 서비스들이 국내에도 있을 건데, 그런 뭐 글로벌이 차지하고 일단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들을 좀 사용자 동의를 통해서 공공 데이터 형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미 선례도 있으니까요. 네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거 병행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날 저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저 아내가 이제 그런 거 입법하겠다고, 네. 하는 내용들에 영향을 좀 미치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쪽 입법, 제안서들이나 계획서들을 보니까 요 내용만 빠져 있고 나머지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네. AI 쪽 관련된 게. 근데 이거는 AI 쪽에서 당연히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 이제 좀 그 부분 강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예. 요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이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그 정책을 통과시켜서 개인의 금융정보와 의료정보를 이제 그 아무나 갖다 쓰지는 못하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특정 금액을 예치시키고 그 사업 그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해서 핀테크 산업을 하든 의료 산업을 하든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거랑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르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예. 그런데 이제 마이데이터는 이미 국내 금융권들이나 예, 예. 의료기관들이나 무수하게 많이 흩어져 있는 곳들에서 그냥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예. 네, 동의만 받으면 바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시스템은 당연히 구축을 했어야 됐고 지금은 구축이 된 상황이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형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카카오톡과 몇몇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없어요.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국가에서의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국가행정망에서 가지고 있는 거 말고는 그쵸. 없는데 예, 예. 그거하고 별도로 그래서 KSNS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 사용자들의 동의를 사용자들의 참여를 이끌고 참여한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기가 일부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공개된 데이터를 이게 국민들이 그냥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거든요. 아니요, 맞나요? 다 쓸 수 있도록까지는 아니에요. 그 대신 뭐에다는 일단 써야 되냐? 자기 개인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자기 회사의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오픈할 항목을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체크박스가 쫙 나열이 돼 있다면 그냥 나는 요거는 오픈하고 이건 안 하고 할래 그러면 오픈된 데이터만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홈페이지는 자동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개인의 예.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하게 되면 그게 홈페이지 형태로 공개가 되던 간단한 랜딩 페이지 형태로 공개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자가 뭔가를 또 뒤에서 돈을 끌어가는 냈고 거고 그거는. 그걸 해서 그걸 이제 또 2차적으로 누군가 참여해서 보는 뭐 이런 구조라고 하면 예. 요거는 일단은 KSNS에 가입된 사용자가 동의만 하고 오픈을 특정 데이터를 오픈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네, 그 보여지는 포맷은 뭐 어떻게든 다 달라지겠지만. 웹페이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예, 예. 홈페이지가 되든 뭐 이렇든 간에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예. 제가 정확하게 그걸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요. 대표님의 이해하실 건 생각이나 맞아요. 예, 예. 이게 좀 서로 간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맞아야지 서로 간에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거나 예. 이게 방향성을 잡을 때 맞을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으면 농민들 부지런히 막 이거 사실 농민분들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 교육받는 거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는데 근데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진짜 있는 건가? 농민분들은 농사 지으시고 그리고 어차피 그 농진청에서 진행하는
그 영농 일지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앱도 따로 있고 막 자기들 뭐 종이로도 나눠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KSNS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처리돼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영농 일지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또 뒤에서 자기들끼리 정책에서 또 그거를 그 인정해주고 이거 하는 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국가, 그 다음에 SNS, AI 이런 게 좀 서로 손을 맞춰갖고 좀 효율적인 시스템, 많이는 개발 안 해도 최소한의 저기만 갖고도 당장 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만약 이걸 예를 들어서 구체화를 한다라고 하면 네네. 이 KSNS는 국가 차원에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영리 단체나 뭐 몇몇 개인이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장기적으로는 뭐 국가 차원으로 에스컬레이션을 한다거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국가가 하면 너무 느려지는 거를 너무 많이 보고 제가 네, 오늘 그런 하도 많이 꼴을 좋아하지 않을 봐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그 단순한 서비스 같으면 그냥 민간에서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시작은. 예, 그래서 저는 후자 쪽, 예, 그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거가 맞지 않을까. 예, 처음에 국가가 말 그대로 예. 정부에서 KSNS 만든다 그러면 뭐 뻔한 것처럼 전자정부 만드냐부터 해서 뭔 또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러냐부터 해서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올 것 아니, 같아서. 욕심은 그래요. 욕심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부24 앱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 예. 뜯어 고쳐서 그냥 만들고 네, 싶어요. 근데, 맞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이민아 호민관님 살아 계실 때, 그때 예, 사실 요 관련된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래갖고 제안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일단 뭐까지는 했냐면 정부24 그 앱에서 각 개인 맞춤으로 돼 있는 그 교육과 정책자금 지원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몰아서 볼 예,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지금도 어느 구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제안해갖고 만들 때는 제일 겉면으로 꺼냈었어요. 근데 예.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그 공무원들이 귀찮다고 이거를 뒤쪽으로 숨긴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온 어? 서비스가 예. 웰로 있죠. 웰로 써보셨어요? 예, 아니요, 안 써봤어요. 웰로라고 민간 업체가 그 서비스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부분만 쉬워져도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웰로 한 개는 이제 개인이 받는 부분만 들어가 갖고 자기 맞춤으로 받는 거 검색해 갖고 쓰는 거 요것만 해 놓으니까 그 좀 뭐랄까 활용성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 정보를 갖고 AI 쪽에 써먹을 수는 더더군다나 없고, 예, 근데 관이 손대거나 이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경험을 이제 몇 가지를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좀 그쪽에 기대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제 국가 주도나 국가에서 뭔가를 하는 모양새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봐도 오히려 별로 그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먼저 들었거든요, 사실은. 예,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 주도로 뭔가 순수한 목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시장 지배력이 발생을 했을 때, 예. 역으로 국가에 귀속시킨다거나 국가랑 더 적극적으로 밀접시켜서, 전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형태의 KSNS인데, 예, 첫 시작은 민간에서 시작을 했고 민간 주도로 됐고 그걸 국가 차원에서 흡수하거나 또는 옆에서 지원해준 형태의 모양새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예. 아예 국가 서비스로 들어가는 것 또한 또 이상해지는 것 같고요. 그 또한도. 국가 쪽에서는 그냥 그 오픈 API 지금 그쪽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들만 적절한 정책 지원과 함께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입법해야 되는 거 몇 가지 하고 이렇게 갖고 서비스 받고 그냥 끝내는 거 그런 것도 초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한국형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네, 개발해서 이제 초기에는 정확한 컨셉을 잡긴 잡아야겠죠. 네, 그 기존의 이제 글로벌 서비스하고의 차별점과 KSNS만의 장점 이런 것들이 기능을 초반에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딱 몇몇 특화된 기능으로 기본적인 SNS는 당연히 돼야 되고 실시간성이나 이런 것들은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도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 정확한 건 차별점이나 장점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고 그 차별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뭐 그렇게 큰 시장에서의 호응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차피 SNS이기 때문에 네. 참여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무리 이미 SNS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니즈가 없다라고 하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약간 예. 욕심이 났던 게 아까 관하고 같이 해서라도 세무서가 사실 그 국가에 있는 모든 그 사업자들 그냥 가서 사업자 등록할 때 홈페이지 그거에 대한 거 들어가서 각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여기 로그인해서 그 어, 승낙만 하시면 승낙만 하시면 그럼 홈페이지 같이 운영됩니다. 그냥 고지만 받고 쓸 수 있는 정도 서비스 있잖아요. 그렇게만 돼도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에 대한 욕심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나기는 하는데 해갖고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 관에서 가지고 있는 무수한 데이터나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면 그 즉시 반응이 오겠죠. 차별화되고 사용자 확보하는 건 일도 안 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제가 이제 공무원 교육원 강의를 엄청 많이 다녔는데, 근데 다니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기들 정책을, 그거를, 홍보하는 것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는 이 네, 시스템을 많이 하죠. 예. 예, 국가가 이거를 국민들한테 이걸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사실은 해당되는 딱 그 본인들 자기한테 그냥 직접 서비스가 와서 꽂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걸 책상 위에 들어 누워서 뭐 해가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공무원이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설득만 잘 돼도 이걸 할 수 있겠다. 사실 그래서 어, 사실 아버님이 정치를 한 35년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예. 제가 정치는 완전히 신물이 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딱 요 이유 때문에 좀 이걸 마음을 좀 다시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사실. 예, 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사익이나 그 특정 회사의 사익을 챙긴다거나 아니면 또는 공공성으로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진짜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런 걸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질 수 있잖아요, 사실. 음, 그리고 너무 보수적이고 정부나 국가 자체는 너무 보수적이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진짜로 사용자들한테 맞춤형으로 꽂아주고 개인화해서 제공해주는 거가 전국의 전자정부의 목적일 텐데 그런 걸 아직도 못 하잖아요. 일일이 민원인들이 찾아가거나 찾아내서 요청을 해야지, 요구를 해야지 아직도 받아들이는 게 대다수거든요. 원래는 네, 알아서도 챙겨줘야 되는데. 그쵸.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아픈 아이가 있고, 이제 벌써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아팠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잖아요. 17, 18년도, 18년, 17년 정도를 장애아동을 키워보니까, 그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래는 지구들이 와서 챙겨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몇몇 건은 챙겨줘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맞춤형으로 찾아보거나 AI를 통해서 하면 그 데이터만 저희가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면 원 없이 맞춤형으로 제때 그렇죠. 적시에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이런 그거부터 부분에 대한 해야죠. 공감대를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이런 맥락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뭐 이재명 정부에 그 얘기를 하면 또 즉각적으로 뭔가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좀 약간 트여 있는 사람, 실무적인 사람이, 실용적인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번 그런데 정권에는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번 정권은. 예, 그렇죠. 저도 ቁጥቁ질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떻게 제안만 잘하고 그 의미 있게 전달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말 한마디 하고 좀 신경 챙기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뭐 그 사람이 해주든 누가 해주든 간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번 정권 같은 경우 정부에서 해버릴 수도 있고 예. 만약 못한다 하더라도 못한다고 기존하고 똑같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정부의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꼭 정부의 데이터를 우리가 건드려서 이걸 구축을 해야 되느냐 이 잠겨져 있는 저 뒷단에 숨겨져 있는 데이터를 꼭 가져와서 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 우리처럼 기술이나 그 순수한 목적의 커뮤니티나 뭔가 이런 성향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민간 주도의 뭔가 차별화된 기능으로 해서 KSNS라는 걸 뭔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그 안에서 기존에 있던 SNS들과는 많이 차별화되고 뭔가 참여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차별화된 서비스를 줄 수 있어서 그런 그 참여자들을 유도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고민을 해봐서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해볼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하면 국가 걸 땡겨오는 거 말고요. 국가 걸 땡겨오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뭐 로비를 통하는 거 하든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의 그런 게 아이디어나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뭐 시간을 갖고 같이 고민을 해봐서 정 안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비슷하게 뭔가 흉내라도 내보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 중에서도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공공 데이터 기반이라도 오픈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 기반이라도 KSNS를 초창기에 좀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단계적으로 향후에도 더 빌드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생각이 있으신데 아직 공개를 안 하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시고 또는 기타 등등 하시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방금 그 주소 하나 보내드렸는데 goodai.co.kr이라는 거 주소가 하나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화면이 뜰 텐데 나왔나요? 예. 원래는 좀 약간 다른 그 뭐라 그럴까 정치인들이 자기들 팬덤 그쪽 관리하는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왕 만드는 거 이쪽 방향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한 게 조금 근데 잠깐 건들다 말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서비스 중이지는 않나요? 지금 이건 서비스 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 대신 거기 지금 그 화면 첫 화면 떠 있으면 거기 사용자 중에 유영진 있나요? 예, 일단 그 개인 메인 화면은 사용자들 안 보입니다, 일단. 안 보여요? 왼쪽 예, 개인 메뉴에 사용자에 뜨셨네요. 예, 들어가면 유영진 있으면 유영진 이름을 누르면 예, 거기서는 주소를 그냥 goodai.co.kr/제 아이디 요런 예, 식의 예. 그 주소가 발행되도록 해가지고 이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은 cccv.to나 그 링크트리 같은 그런 것처럼 예, 허브 사이트 역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명함 예, 예. 그 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식의 포맷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적은 정보로 당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약간 그 명함 역할을 하는 그 페이지 요런 식의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이 제일 부담 없이 가입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그냥 SNS 가입하면 되지 않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S, 그냥 소셜 로그인 그냥 해가지고 만들어도 금방 하면 되죠. 아니, 제 말씀은 이제, 예. 뭐,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예를 네네. 들면, 그냥 예. 아무 SNS나 가입하면, 이런 정보들은, 어, 적, 지금 이제 접근성의 차이는 있지만, 네네. 예, 제가 그 페이스북에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가입된 사람들끼리 이 정도의 정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친구가 아니어도. 요건 지금 가입 안 해도 동작하는 페이지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요거는 예. 이제 접근성 문제라는 게 이제 예예. 페이스북은 로그인해야지 보는 거고, 요거는 로그인 안 해도 공개되어 그다음에 이제 있다라는 두 그 번째는 차이죠. 페이스북도 자기 프로필에 가면 자기 거 채널들을 줄렁줄렁 다 달 수는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앞에다 세우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채널을 그냥 그 딱 허브 페이지 역할 그거를 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도 효용이 있고 이거를 주변에다 알려줬을 때 이제 그 온라인 명함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예. 대표님, 죄송한데, 네네. 이런 유사한 서비스는 없을까요? 이건 많아요. 이런 거. 아까 예, 이야기 드렸잖아요. 많았는데 왜 걔네들은 안 떴을까요? 갑자기 어, 궁금해서. 뒤쪽에 소셜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게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데 예, 링크트리 있잖아요. 예, 링크트리.ee 그 인스타에서 많이 쓰는 거, 그 예, 계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국내에서 많이 쓰시던 cccv.to 예. cccv.to 그런 것들은 전부 보면 이 페이지 만들어 주는 데서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예, 프로필 소개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뭐 정보만 넣으면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면 공개는 된다. 아무나 그렇죠.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예, 비슷한데 여기에서 저는 사실 그 소통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요 부분만 가지고 일단 뭘 시작하게 해주고 싶냐면 아까 우리 이야기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각 예, 개인의 여기 예. 자기 소개 정보들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바로 구성을 해버리는 그 자, 네트워크 AI로. 구성이라는 게, 예. 그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게 친구 먹고, 예를 들면, 이제 친구 먹고, 뭐, 채팅하고,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니요. 그거보다 그 사람의 그 현안 과제 있잖아요. 예, 프로필에다가 나는 지금 정부과제 뭐뭐뭐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 제안하려고 하고 있어. 내지는 KSNS를 지금 구축하고 싶은데 지금 완전 기획하는 초기 단계야. 이런 말들을 예를 들어서 프로필 소개 부분에다 넣으면 그거 관련된 사람들을 망을 바로 짜주는 거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내서 예, 그래서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그 작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지금 젠스파크나 이런 것처럼 그 일을 하게 되면 필요한 인력 구조가 이렇게 되고 요런 자원이 필요하니까 귀하한테는 요런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추천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 그 서비스가 바로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일단은 자기 프로필을 기본 작성하고요.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개인의 관심사라는 것을 생성을 하고요. 네. 그 개인의 관심사를 작성을 했을 때 관심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A 관심사를 작성을 했는데 이 A 관심사를 작성했을 때 현재 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사용자들 중에 이 A 관심사와 달려 있는 사용자들을 이게 묶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 본인의 관심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쫙 만들어준다 이거잖아요. 일부는 추천, 일부는 강제. 추천이라는 건 시스템에서 추천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 AI가 추천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면 비용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걸 시도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건 추천. 이런 건 추천이고, 예를 들어서 자기 거주지 있잖아요. 거주지 위치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공개하는 수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누구는 동단위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난 안 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경기 이러고 끝낼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자기 주변 그 네트워크를 당근같이 그 비실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기가 실명 공개하면 실명인 상태에서 집 가까운 데서부터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뉴스 하나를 공급을 해도 전혀 다른 방식의 뉴스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글을 올릴 때, 지금 보통 글 올릴 때 글에 위치 정보가 달리지는 않죠. 일반적인 우리 그 온라인에서 쓸 때 예, 거기에다 위치 표시를 일부러 해갖고 위치 태깅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걸 그냥 역으로 사용해도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각 개인한테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뉴스를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화수용이면 화수용 딱 관련된 그 안에서 필요한 인원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엮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 그런 걸 공개된 정보에 의해서 어떤 부분까지는 뭐 거의 자동,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추천하고 컨펌을 받는 형태, 이렇게 해서 현재 보면 네트워크를 찾아내 갖고 그 사람을 맺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피로도라든가 이 어렵게 느끼는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시간 소모가 너무 크고 일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해? 이 생각이 드는 서비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까지 SNS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라리 내가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내가 30분이면 내 사업에 필요한 건 네트워크를 다 구성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딴 거를 해? 당장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요런 마음이 들도록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자기가 관심사를 등록을 하면 네. 뭐 지역 기반으로든 관심사 키워드 기반으로든 예. 이제 사용자들을 시스템에서 AI가 추천을 하고 추천된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 관심사를 생성했던 사람이 이런 분들을 추천해 줬어. 이분은 적당하겠네 해서 이제 승인을 하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는 그쪽에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하면 이제 합류를 하는 거고, 네네. 예를 들면.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플랫폼에 들어와 봤더니 이 사람이 관심사를 개설을 했어. 나 여기 참여하고 싶어. 신청을 했더니 이 사람이 바로 오케이에서 참여 들어오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추천 이래 갖고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추천됐는지를 모르잖아요. 현재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갖고 그다음에 내가 올려놓은 나를 소개해놓은 어떤 내 프로젝트 때문에 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이유를 대가면서 추천을 하는 요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런 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네. 요즘 같은 경우는. 예, AI가 지금 기술을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혹시 이제 옛날부터 저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니까 비긴메이트라고 팀빌딩 플랫폼 제가 CTO로 일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죠. 그냥 예. 대략 네, 그쪽이시구나. 제가 한 8년 전쯤인가 이제 예. 9년 전쯤에는 이제 SI 그냥
개발자였고요. 나이든 개발자였다가 주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내부 시스템들을 막 개발하는 그런 이제 SI 개발자였다가 이제 1인 기업으로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던 차에 이제 잘 안 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본 게 아예 이제 SI를 접고 나와서 이제 창업 활동을 그때 이제 네트워크를 좀 하다가 창업을 준비하시던 분을 만나서 이제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빅인메이트라는 팀빌딩 플랫폼이라는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어요. CTO로 저는 합류했고 대표님 따로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 팀빌딩 플랫폼을 그때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때 만들 때 했던 게 이제 팀빌딩 플랫폼의 가장 큰 중요점이 이게 팀을 누군가가 만들고요. 일반적인 경우 팀을 먼저 만들어요. 이게 관심사고요, 일종의. 예, 예. 이 관심사에 이 팀에 들어오고 싶은 팀원들이 이제 스스로 들어오든 시스템에서 추천을 해주든 해서 이 팀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팀원을 모집을 해서 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나가는 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여기에서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제 관심사냐 그리고 관심사냐 팀이냐 이거고 여기에 사람들이 매칭을 시켜주고 빌딩을 해줘서 뭔가 그들이 뭔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맥락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드리고 싶은 말은 유사 시스템을 이제 개발은 해봤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냥 단지 예. 소셜 서비스는 아니지만 뭐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서 구성이나 이제 요구사항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요런 쪽 욕심이 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예. 애가 좀 여럿이잖아요. 그러다 잘 보니까 몰라요. 아, 몰랐어요. 예. 제가 예, 이게 가정을 두 분 꾸리신 건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예, 아이들이 몇 명이고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예, 그 호적에 있는 말씀해 애만 주세요. 여섯이에요. 호적에 있는 애만 6. 근데 혹시 저번에 언뜻 듣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죠? 괜찮아요.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뭐 갑자기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무렇게나 그- 이야기하시면 대충 알아들을게요. 이런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그건 건 없어요. 없고요. 전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예, 넷째 딸아이만 지금 부인이 데리고 왔어요. 예, 거기고 나머지 다 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막내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지금 사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강요돼서 취업하는 쪽으로만 몰아붙이고 취업 못하면 마치 사회생활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쪽으로 너무 막 이렇게 분위기 되는 저는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취업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무슨.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요만한 작은 꿈 하나라도 사람들을 착착 붙여가지고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하다못해 뭘 못 만들어내도 상관없어요. 좀 속이라도 풀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 사회 구조가 경쟁만 너무 하고 갈등 유발시키고 이걸 많이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KSNS가 바로 그런 부분을 일종의 사회 안전망 중에 하나의 역할 이거를 저는 동시에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가 되면 요걸 갖고 사업을 해서 아니면 물건을 팔아서 그래 갖고 그 돈으로 내 꿈을 이루자. 보통 요런 프로세스잖아요. 기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아예 이거 자체가 가치를 갖도록 만들자. 이걸 쓰는 것 자체가 삶의 일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거죠.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 아껴주는 기존에는 불가능해 했던 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요거는 좀 다른 데다 쓴 글인데 길드 게시판 있잖아요. 어디다 네? 길드 게시판 예. 게임 아시죠?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아, 않아요. 게임을 아예 안 죄송해요. 합니다. 예, 저도 길드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이 세계로 딱 저기를 하면, 그러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서 마력 측정 같은 거 하고 능력치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길드 같은 데 보면 쫙 이렇게 있는 일 중에 골라갖고 짜잘한 거부터 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다 몰려 들어오면, 그러면 아이들끼리 아까 말한 팀들을 짜는 거 있잖아요. 파티라고 하는데, 파티 구성을 해가지고, 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해가면서 그 작은 것부터 이렇게 쌓여가는 거. 근데 이게 오픈이 되니까 자기 홈페이지의 뒤쪽에 이쪽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오픈하기 싫으면 꺼버리면 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력에가 쫙 붙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상위 단계의 팀 빌딩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더 큰 일에 도전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채용을 하든, 아니면 창업 지원을 받건 공무원이 되건, 이런 것까지 되는 이런 식의 서비스로 나중에 발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원래는 이제 올해쯤 다 은퇴해가지고 다 그만둬야지 그랬는데 자꾸. 뭐 은퇴하는데 왜 그만둬요? 네? 아, 은퇴란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죠. 제가 일할 때 약간 이 말을 이쁘게 못해가지고 약간 세게 이렇게 말이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갖고, 싸우실 때는 좀 세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하다가 그 남들한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이렇게 많이 알고 나니까 요즘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열정이 높으시니까. 예. 그래서 요새는 이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이러세요? 원래 연세 드실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강성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이제, 사실, 뭐, 저희 형님들이나 아니면 저도 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뭐, 선배님에 비하면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어쨌거나 이제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50줄 넘어가는 상황이라, 어쨌거나 뭐, 저도 되도록이면 이제, 청년이었을 때나 30대, 40대 초반 친구들처럼 사실은 그들이 사회를 주도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인적으로 요즘 와서 부쩍 드는 생각은 50 넘어가면 이러한 이제 주도권들이나 뭔가 뭐 내가 뭔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은 개의치는 않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돈을 벌든 사업을 왕성하게 하든 그거는 개의치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뭔가 젊은 친구들한테 판을 좀 깔아줘야 깔아주는 된다고. 거. 예, 그쵸. 네, 해야죠. 그 기회도 줘야 되고, 예. 빠져줄 때 낄낄빠빠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통적으로 60, 70대 분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이. 그래서 아주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죠. 예. 제발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해왔는데, 예.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신체적인 것도 떨어지고, 뭔가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도 없고, 그런 걸 고민을 해보면, 너무 이미 이제 기득권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득권 세력이죠. 이미 이제 집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아직도 우리가 활개치고, 이런 모양새가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하더라도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먼저 해주고, 네, 그런 예, 생각도 그러고 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약간 얹혀가는 수준, 네, 그 네, 정도면 맞아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 이게 말로 안 끝나려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살아서 점점 업데이트 돼가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KSNS가 욕심이 났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에 이걸 장기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이제 대표님이랑 한다라고 하면 대표님도 약간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이걸 일로서 바라보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다들, 예, 대표님은 은퇴 시점에 다시 불을 지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메인잡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진짜로 메인잡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직은 저도 예,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뭐 은퇴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 때, 이걸 즐기면서 의미 있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즐기면서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했을 때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왔고 개발 산출물이 나왔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 될 때는 그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예, 예. 뭐 시간을 저는 때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전 지금도 그 회사 어쨌건 대표 맡고 있는 것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예. 뭐 다른 쪽은 있지만 저는 요거 그 수익형 비즈니스라든가 이렇게 너무 일스럽게 가는 거 그거를 감당하겠다고 맘먹었으면 진작 저질렀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네.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오래 살아왔던 이유도 네. 있지만 저는 이 진행이 일종의 소셜 캠페인 이런 네. 식으로 조금 이렇게 오픈되고 좀 유연하게 그렇게 이제 가는 게, 그리고 그러다 보면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손에서 안 만들어줘도, 맞습니다, 서서히 맞습니다. 분위기 저기 하다가 나라도 달라들고, 국가도 달라들고, 또 나중에 힘 있는 쪽도 달라들고, 그러다가 결국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혜택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꼭 제 손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KSNS라는 이 키워드는 저한테 좀 의미 있게 처음에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오늘 이제 온라인 미팅을 한번 시간 나면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던 내용 자체가 왜 그랬냐면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하는 일이 채팅, 협업 툴, 슬랙 같은 거 그냥 있어요. 저희 회사에 만들어 놓은 게 예. 다. 예, 아, 그래서 자체. 예. 예, 자체예요. 예. 음. 그래서 슬랙 같은 것도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고, SNS 화상통화 다 있어요. 이게 실시간성으로 해야 되는 SNS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란 부분이나, 네트워크를 묶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실시간성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회사 입장이나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별거 없어요. 이 자체는. 예, 예. 하려고 달아들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오히려 UI 이런 부분이 더 신경 쓰이고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그 적절하게 데이터를 추천해 준다거나 데이터를 활용하고 엮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차별화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해서 그렇지.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회사에서 다루는 기술을 계속 공개해 왔거든요.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기술 교육도 하고 막 해왔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회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C샵 단넷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거기 네. 커뮤니티에 발표할 일이 있어서 네. 실시간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의미 있는 걸 하나 던졌거든요. 그 커뮤니티에. 예. 우리 기술도 뭔 기술인지 다 배우셨고 하니까 우리 뜻 있는 사람들끼리 슬랙 같은 예. 서비스를 오픈소스로 프로젝트로 한번 해보자. 예. 한국에서. 그래서 프론트엔드 그룹, 백엔드 그룹.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는 다 있어요. 있는데 예. 같이 만들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더 수익을 벌 수도 있고요. 예. 더 범용적으로 쓰고 더 확장 가능한 서비스가 나와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보다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 많은 회사에서는 그냥 가져다 쓰기도 하고 무료로 가져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그걸 만들고 유지하는 커뮤니티 팀원들한테 돈을 줘가면서까지 또 수익화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간 나면 오픈소스 프로젝트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는 것을 피력을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젊은 친구들 몇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인데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친구들은 실무적인 거 실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하면 자기네들한테 이력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뭔가 큰 프로젝트가 뜰 것 같으니까 거기에 애초부터 이제 컨트리뷰션 하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 의지를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띄우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오다가 이제 갑자기 경기들이 안 좋아가지고 스탑을 하고 있다가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대표님께서 그럼 키워드를 딱 던지시니까 아 이거 딱 그런 친구들이랑 나랑 경험 있는 시니어랑 젊은 친구들, 열정 있는 친구들 몇 명 해서 이렇게 오픈소스로 처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라이센스 정책만 잘 관리하면 처음에 이렇게 오히려 더 쉽고 더 의미 있게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평상시 요 근래 했어요. 예, 이 예. 키워드랑 예, 좋죠. 그런 편이. 그래서 모양새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첫 시작은 마냥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식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여기 goodAIco.kr에 네네. 거기 보시면 IR 자료라고 PDF 하나가 올라와져 있거든요. 네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볼게요. 네네. 일단 검토를 해보고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좀 네. 가름하고 그러시자고요. 다음 회의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좀 더 이제 서로 생각이나 예. 지금 공유된 내용들을 좀 일단 검토를 해보고 그러시자고요. 나서 네네네. 예, 그러시자고요. 또 편하신 예, 시간 또 예, 맞춰가지고 그래갖고 또 예. 한번 해보시자고요. 대표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끼리 하는 회의는 녹화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요? 네. 전 맨날 녹화를 해요. 지금 하고 계세요? 기본으로. 네, 네, 녹화해요. 잘하셨습니다. 예. 이게 돌아서면 까먹어서 예, 이게 좀 원본 영상이 있으면 예. 이게 뭔가 이게 기억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아서요. 네네네. 그래서 뭐 편하시게 저는 녹화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끝나고 옛날에는 녹화 떠도 다시 볼 시간이나 이게 안 옛날 돼가지고 싫었는데 갑자기 이거 다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요즘 회의록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해요. 무조건. 예. 예. 클로바 그래서 노트 아니면 그냥 바로 또 녹화하든지.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첫 미팅이기 때문에 네.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거나 기존에 이 사업화하려고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예. 제가 생각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서로 맞는 건지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공개 소프트웨어로 하고 뭐 기타 등등이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초기에 민간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약간 수익화 모델도 약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네. 장기적으로. 근데 예. 처음부터 수익화하는 건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베니핏이 돌아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렇고요. 오픈해놓고 그 부분도 예. 그리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예. 협의하면서 그러면서 가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나눌 말씀인데 초반이니까 이제 이 언급은 살짝 해놓을게요. 제가 뭐 순수한 이렇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예, 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접점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고, 근데 계속 하는데 뭔가 결과물이 이게 예를 들어서 접점이 안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안 되는 거고요. 예.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짧게 하면서 여러 번 미팅을 가지면서 접점을 찾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자고요. 예. 예. 그럼 다음 미팅은 언제쯤 괜찮으세요, 대표님? 다음 미팅이요? 다음 미팅 저는 주말에 사실 편하세요? 아니요, 평일도 저는 사실은 너무 많이 비어 있는데, 언제가 편하신지 모르니까, 대충 이야기 하시면 제가 맞출게요. 저는 내일도 가능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주중이 편하세요? 주말이 편하세요? 전 다 편해요. 그 대신 이제 그래요? 주중에는 저녁 때 프로그램이 있는 날들이 있긴 있어요. 고정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낮 시간은 비어 있는 날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저는 오후 시간은 거의 다 비어 있고, 저는 오전으로 다 몰아서 일들 빨리 그럼 처리하고, 좋네요. 저기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때나 미리 연락만 조금 주시면 제가 시간 예, 맞추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예. 제가 그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 고객사에 출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상주 예, 형태로.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뭔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집에 오면 9시, 10시여서 주중에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주말로 일부러 이제 미팅 시간을 잡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말에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를 하는 거 자체를. 예. 그래서 주말에는 쉬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말 미팅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좀 주말 미팅을 그러신 잡았고요. 거군요. 예. 예, 다음 주부터는 가능합니다. 주중이. 네네. 저 아무 때나. 뭐 오늘 내일도 됐었지만 그 월요일부터 오후 부분은 이야기 드린 대로 바로 비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다음 주 주중 자체는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다다음 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어떠실지 싶네요. 예, 요거 제 캘린더예요. 오후. 예, 이게 예, 제 캘린더고 이게 지금 다음 예. 주네요. 예, 그래서 다음 주 바로 보면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오후에 이렇게 비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예. 주 같으면 어디 보자. 예, 그 다음 주 딱 오후 다 비어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오후 타임에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그러면 7일?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뭐한가? 예, 예, 뭐 좋으신 대로. 예. 예, 화요일 날 저녁에 미팅 한번 저녁이요? 화요일 날 오후에 예, 몇 시쯤이 좋으세요? 저는 오후 저도 아무 때나 다 돼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원래 근데 오프라인 거주하시는 위치가 주로 어디세요? 활동하는 저는 위치가? 지금 여기가 과천 주암동이거든요. 전요? 그 AT 센터. 그러니까 네, 예, 예, 양재 시민의 숲. 예. 네, 강남 안 머시죠? 강남역. 예, 안 멀어요. 예, 예. 강남역에 사무실 하나 쬐끄만 자리를 하나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뭐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놀러 나가는 건 저도 좋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시고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하시는데요. 온라인이 자료가 더 잘 남더라고요. 예, 화요일 날 일단 오후 4시 어떠세요? 오후 4시 좋습니다. 예, 예, 여기에다 그건 이렇게 며칠일까요, 그게? 화면이 8일이네요. 8일. 7월 8일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오후 7월 8일 화요일 오후 4시 예, 예. 2차 미팅. 예. 예. 기록해 놨습니다. 일정에 네. 등록해 놨고요. 예, 주말, 그러면 예? 예, 주말 편하게 보내시라고. 아유, 지금 뭐 출근 안 해서 너무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예.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네. 저도 아이디어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아이디어만 저기 하시고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제약 사항이라든가 그래야만 한다 하는 내용 전혀 없으니까 그냥 예.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만 메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고 열린 마음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예.